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역시 전기차 소식은 그냥 진짜 무한단물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준비했던 콘텐츠를 오늘 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기아 EV6가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진행을 했죠. 온라인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오늘 3월 30일이니까 오후 5시에 이렇게 바로 영상을 띄웠는데, 저도 밥 먹는 시간에 좀 봤더니 멋있더라고요. 네, 제 취향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스펙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대로 좀 나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아이오닉 5에 쓰였던 그 플랫폼 그대로 이거를 좀 모양을 바꾸고 무게를 조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행거리를 늘린다거나 스포츠성 강화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했는데 정말 예상한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모습 보니까 제 기준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네, 오늘은 이 기아 EV6, 테슬라 모델 3 오너인 제가 보는 기아 EV6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 3월 30일에 진행이 됐던 그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좀 보여주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은 3월 30일 오후 5시에 공개됐던 월드 프리미어 행사 그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대로 제가 좀 보여드리긴 또 뭐하니까 제가 보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 그것만 잠깐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AMG GT, 아주 그냥 훌륭한 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차면 전기차를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모델 3 퍼포먼스, 옆에 모델 S 플레드 이렇게 갖다 놓고 좀 했으면은 좀 나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에 비교 대상이다. 내연차 슈퍼카들이다. 보면은 월드 패스티스트 슈퍼카스, 가장 빠른 차를 찾는데요. 여기에 EV6가 있습니다. GT 멋있다. AMG GT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과연 승자는, 사실 이 영상 보기 전에 이미 예상했습니다. 전기차니까 가장 빨리 튀어나갈 거예요. 그걸 노린 거겠죠? 한번 보도록 하면 3, 2, 1. 우리 자랑스러운 기아 진짜 훌륭해요. 삑. 바로 튀어나가죠. 전기차는 바로 토크가 나오니까. 근데 얘는 좀 악셀을 천천히 밟은 것 같죠? 아닌가? 역시 초반 토크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루스, 타르가, 4S,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냥 다 발라버립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차예요. 근데 이제 맥라렌이 털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아무리 제로백이 3.3초지만 얘는 더 빠르니까요. 대신에 초반에 치고 나가는 거는 전기차였다. 저는 이 영상이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아 EV6. 기아라고 하면 이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라 대중차 브랜드잖아요? 근데 대중차 브랜드인데 전기차가 이 엄청난 슈퍼카들과 나란히 한다. 이거 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전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함께 달병차와 네, 엘란트라 유명한 영상입니다. 911이라고. 포르쉐하고 엘란트라 영상, 제가 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이거 엘란트라를 사셔가지고, 엘란트라 훌륭합니다. 나는 1단으로 달렸다. 네, 아무튼 간에 전 이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오마주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잡소리가 길었네요. 한번 이제 기아 EV6에 대해서 한번 이게 자세히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긴 주행거리 450km.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상으로 410에서 430km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인증한 거 롱레인지로 후륜 가장 길게 나오는 모델이 430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실제로 우리나라 인증에서도 450km 정도는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멀리 가는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충전 시간 100km. 이건 또 왜 WLTP 기준으로 했나 모르겠는데 4분 30초. 테슬라 지금 V3가 4월 1일에 이제 열릴 예정인데, 그거면은 이거는 테슬라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몇 퍼센트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기아 EV6가 80%가 충전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4분 30초를 충전한다고 절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제 기아 EV6가 한 18%, 19% 이 상태에서 충전기 꽂잖아요? 그럼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충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포르쉐 타이칸도 마찬가지고,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이렇다 이렇게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능, EV6 GT 방사 측정기 3.5초, 이건 진짜 굉장히 빠른 거죠. 전기차 중에서도 빠른 편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전기차 중에서 이 제로백 3.5초를 달성하고 있는 브랜드는 현재 테슬라 차량들,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라든지
모델 S, 그리고 포르쉐 타이칸 중에서도 터보 정도 가야 이 정도급이 나옵니다. 4S 가지고는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기아 우리 아무리 전기차라도 아이오닉 5 사륜 해봐야 이렇게 안 나오는데 기아 EV6는 3.5초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아이오닉 5하고 기아 EV6는 컨셉이 다소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뭔가 통일이 안 돼 있죠. 이건 예측치, 주행거리 예측치고 빠른 충전 시간은 WLTP 기준. 이거는 또 EV6 GT 당사 측정 기준. 이거 보면은 이거 아이오닉 5 때도 그랬는데 그 트림 중에 가장 좋은 것만 꼽아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수능 시대니까 아무튼 수능이 6월 평가, 9월 평가 그리고 수능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실제 수능이죠. 그 앞에 건 무조건 모의고사인데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상해보면 6월 모의평가를 언수해가지고 311 등급 맞았어요. 그리고 9월 모의평가를 412 이렇게 맞았고 수능 때 331 이렇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6월, 9월 수능에서 가장 잘 나온 등급만 이렇게 내가지고 내가 언어, 수리, 외국어 각각 1등급이야. 올해 1등급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제가 이거를 현대기아가 좀 이런 게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사죄드립니다.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어디냐? 테슬라가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슬라 좀 따라한 것 같아요. 이거는 퍼포먼스죠. 롱레인지 절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롱레인지고 듀얼 모터는 롱레인지와 퍼포먼스 기준입니다. 스탠다드 플러스는 여기 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비슷하죠. 포맷 자체가 기아도 그렇고 되게 테슬라랑 좀 비슷하게 그렇게 좀 깔끔하게 변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디자인은 보시면 SUV 형태라는데 좀 많이 납작해요. SUV라기보다는 좀 CUV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뒤에 보면은 K5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퇴근했는데 마침 또 K5가 가더라고요. K5에 이 점점점점점 돼 있는 거 LED 라이트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아의 이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좀 꽤 많이 가져왔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거는 아마 높은 GT 트림의 그 휠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롱레인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 5도 그렇지만 이 휠 자체를 아예 덮는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전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그런 휠을 장착을 해주는데 얘는 아마 GT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이오닉 5처럼 팝업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진짜 딱 봐도 진짜 아이오닉 5보다 이게 진짜 낮아 보여요. 정말로 낮아 보이고 이쪽에 머리가 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내 공간 뽑는 거는 현대기아만 한 데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휠 디자인입니다. 그 모델 3의 이 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휠이 18인치 휠인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바람개비 그런 느낌. 공기가 바로 이 옆으로 그냥 이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버릴 것 같은 느낌.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 회생제동을 잘 쓰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패드를 잘 쓰지 않는다는 말이 되죠. 패드를 많이 쓰게 되면 이 안에 열이 발생하니까 이게 공기가 들어가지고 식혀줘야 된다고 하는데 전기차는 그럴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디자인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내연차는 브레이크 패드를 쓰면서 마찰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연차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회생제동 쓰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빨간색도 괜찮은 것 같고 이 라이트 부분은 A5 아우디 A5 느낌이 살짝 이쪽만 좀 그렇게 드는 것 같아요. 네, 이 헤드라이트 뭔가 느낌이 비슷합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디자인은 제가 볼 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5보다는 좀 나아 보이는 느낌. 디자인은 뭐 자세하게 설명한 그런 유명한 유튜버분 그런 거 해석 보시면 될 거니까 일단 이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사전 예약 30만원, 뭐 충전을 30만원 공짜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예약 절차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좀 웃긴 게 사전 계약까지는 이해를 하겠단 말입니다. 왜냐면 뭐 테슬라도 지금 하고 있고 아이오닉 5도 지금 사전 계약으로 차를 팔고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어필하잖아요. 올해 할당된 물량보다 더 많은 양이 계약이 되었다고 그렇게 광고를 하는 건데 이제 사전 예약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예약을 하고 사전 계약을 하고 컨버전 과정을 거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차량 인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전 계약까지야 뭐 이거 테슬라도 하는 짓이니까 얘네 이거 전부 다 사전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차를 팔기도 하거든요. 모델 S 플레드 플러스를 지금 그렇게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냐, 이거는 지금 아직 뭐 제대로 인증이 되지도 않았고요. 이거는 예측입니다. 어마어마한 스펙인데 지금 사전 계약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사전 계약을 똑같이 했죠. 근데 사전 예약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예약은 바로 내일 3월 31일 오전 9시에 진행하면 되시고, 예약금 지불하고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은 걸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오더 위크 3분기인데 좀 많이 늦습니다. 3분기면은 9월인데 지금 아이오닉5도 지금 생산에 문제가 생겼죠. 모터를 생산하는 시설에도 뭔가 설비 그쪽에 문제가 생겼고, 그 맨아워 협상이 뭐 잘 끝나서 다행이지만 그쪽에도 아무튼 약간의 지장이 있을 뻔했고, 지금 생산량이 예상보다 턱없이 부족한 3,000대 정도 됐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유럽에 일단 보내야 돼요. 유럽에 팔아야 탄소 배출량 그쪽에서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지금 테슬라가 엄청나게 공습이 들어오면, 보조금이 동나버리면 이제 진짜로 이거를 살 수 있을까 의문인데, 전기차 특성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들은 이 보조금의 영향이 절대적입니다. 보조금 받으면은 거의 1,000만 원 이상을 할인받을 수 있는 건데, 난 보조금 받기 싫어, 난 그냥 비싸게 살래 하는 사람이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쯤, 그러니까 9월 넘어서인데 이때쯤 얼마나 많이 출고를 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이에요. 아이오닉 5도 있죠.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지금 공습 예정이죠. 그 와중에 보조금이 얼마나 남았을까? 약간 좀 고민이 돼서, 이런 거 아마 진짜로 운이 없으신 경우에는 내년에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해요. EGMP 아이오닉 5랑 뭐 똑같은 플랫폼을 썼죠. SUV 필적한 수준 2900mm, 아이오닉 5 같은 경우 3000 정도고, 모델 3가 2875인가 2865인가 그 정도인데, 아이오닉 5보다 작지만 그래도 충분히 넓은 공간이죠. 그리고 실내 잘 뽑아 놓잖아요. 아이오닉 5 보면은 같은 차 전장 사이즈에 비해서. 그걸 생각해 볼 때 실내 공간 당연히 모델 3보다는 쾌적하게 느끼실 거고, 아이오닉 5는 좀 약간 부족하지만, 아이오닉 5가 아무래도 좀 패밀리 차박 이쪽 V2의 쪽에 좀 많이 강조를 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 이 EV6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다소 스포츠성, 좀 모델 3 쪽에 약간은 좀 가까워졌다. 하지만 V2L을 여전히 쓸 수 있고, 공간 넓게 뽑고 해치백처럼 열리는 넓은 트렁크 공간, 이런 거는 뭐 분명히 좀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셀링 포인트 같다고 생각해요. 또 디자인 쪽에서도 약간 좀 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디자인이, 제가 아이오닉 5 실내 디자인 보고 좀 충격 먹은 게 이 손잡이 보고 진짜, 아니 저걸 왜 저렇게 달아놨지 싶을 정도의 정말 허접한 그런 손잡이에 달아놔서 좀 실망인데, 아이오닉 5도 이런 거 달아주면 안 되나요? 이거 딱 봐도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약간 여기 피아노 블랙 유광이 좀 약간 좀 거슬리긴 하지만 훨씬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 보면은 아이오닉 5랑 다르게 베젤이 검은색입니다. 12.3인치, 12.3인치. 어차피 베젤 엄청 넓은 거는 매한가지인데 이렇게 블랙으로 해놓으니까 훨씬 낫지 않나요? 네, 그리고 커브드 디스플레이인데 타이칸처럼 커브드를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뭐 아닌 것보다는 낫겠죠. 수리비가 좀 비싸려나? 네, 디자인은 실내 이 스위치 버튼이 있고, 이제 아이오닉 5랑 다르게 기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다이얼 방식의 변속 버튼, 뭐 변속이라고 해봤자 드라이버, 후진, N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전기차인데 여전히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스위치 버튼 보시면은 전자제품 버튼처럼 이렇게 돼 있죠. 마치 전기차답게. 그리고 스피커가 14개 달려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델 3 롱레인지 이상부터 들어가는 그 프리미엄 오디오 스피커랑 거의 유사한 수준인데, 아이오닉 5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지. 이게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뭐 들어봐야 아는 거고. 내장재, 통풍 시트 부럽습니다. 아마 통풍 시트는 아이오닉 5처럼 기본으로 들어갈 거예요. 전동 이것도 들어있네요. 보조석에 이제 뭐 이거를 시트 조정할 수 있는 버튼. 이거는 모델 3는 이게 없어가지고 싸제로 다신 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되게 옵션하면 진짜 우리나라가 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브랜드가. 충전 시스템, 이거에서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좀 말씀드리면은 350km급 초급속 충전기라고 했지, 이 차가 350km로 충전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야가 결론인데, 벌써 다 말을 한 것 같네요. 주행거리 450km인데 롱레인지 기준입니다. 아마 당사 예측치 기준 아이오닉 5를 미뤄보면은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롱레인지 후륜 기준으로 450km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그래도 EGMP로 500을 찍어낼 수 있다는 여전히 지키고 있지 못합니다. 이거를 한간에는 제네시스에는 그래도 500km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보수적으로 잡았네 어쩌네 하는데, 일단 1세대니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에서 아이오닉 5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쓰는 데는 사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그냥 테슬라가 사기예요.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V2에, 훌륭하죠. 똑같습니다. 3.6kW면은 아이오닉 5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실내에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는 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 실외에만 쓸 수 있는지, 실내도 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실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좀 옵션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기술을 썼을 거니까, 얘네한테는 실내는 못 쓰게 만든다?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VR 시승하기. 이걸로 컨텐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 해서, 제가 소리가 나네요. 소리 끄겠습니다. 진짜 A5 느낌 나는데. 와, 휠 멋있다. 이거 21인치 휠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오닉5보다 이뻐요, 확실히. 그냥 제 기준인가? 제가 어차피 또 회사 다니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한 반은 아이오닉5가 더 이쁜 것 같고 한 반은 기아 EV가 이쁜 것 같대요. 근데 사실 가장 이쁜 건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드라이버 뭐 선택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다 볼 거니까. 지금 여기는 EV6하고 EV6 GT 라인, GT하고 GT 라인 두 가지 있는데 GT 라인부터 볼게요. 색깔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아이오닉 5 때보다 이 홈페이지, 설명 홈페이지를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게 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전비를 높일 수 있는, 최대로 전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휠을 장착한 상태 같아요. 좀 막혀 있잖아요, 딱 봐도. 색깔은 일단 뭐 무광이 좀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거 실물 진짜 이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아는 디자인 참 독특한 디자인인데 약간 짬뽕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요새 기아에 외고 있는 거니까 스티커보다는 안 이쁘다. 일단 컬러 주행 시작하겠습니다. 77.4kWh를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이게 72.6kWh를 탑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살짝 배터리 밀도가 높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행거리 더 늘린 것 같은데 그럼 공기저항 개수 때문에 살짝 좀 올리고 배터리 조금 더 넣어가지고 올리고 좀 그런 것 같아요. 배터리 충전 시간 10에서 80%까지 18분이라고 하는데 예상 충전 시간, 외부 충전 상태에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420이네요. GT 라인인 경우에는 420km인 것 같습니다. 이거 트림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건데, 롱레인지 트림은 450km 정도로 예상한다고 해요. 가족과 한번 떠나봅시다. 이거 잘 만들었더라고요, 진짜. 이거, 기아 이쪽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이쪽에. 가자. 이제 400, 800V 시스템. 아이오니티네요, 앞에 또. 외국 사람들 보라고 하는 건가? 부산까지 가봅시다. 배터리, 충전시간. 순식간에 충전 완료? 뭐 바로 끝났대. 충전기 꽂아봅시다. 이렇게 잘 만들어놨어요. 아이오니티. 하이차저를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미리 만들어놓은 거란 것 같아요. 와, 잘 만들었다. 마케팅 이렇게 해야지. 배터리 채워지는 모습까지 되게 직관적으로 잘 만들었네요. 넓은 실내 공간 한번 보실까요? 축거가 2900mm. 2열 거주 공간 충분하고 이것도 뒤로 많이 눕혀질 것 같아요. 리클라인 시트 맞죠? 많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급으로 많이 눕혀지는 것 같네요. 확실히 실내 많이 중요시하는 분이면은 테슬라보다는 기아 EV6나 아이오닉 5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차이가 확실히 좀 나네요. 모델 3도 그렇다고 엄청 작은 편은 아닌데 얘네가 좀 넘사라서. 근데 저처럼 뭐 가족이 별로 없거나 뭐 아이가 뭐 어리다 이러면은 모델 3도 괜찮다. 깨알 같은 모델 3 광고.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아이오닉 5처럼 섬 아일랜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강조 안 한 걸로 봤을 때는 안 움직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에 공조기는 기존에 있는 내연차를 몰던 사람들이 쉽게 적응할 수 있게, 테슬라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물론 굉장히 직관적이고 편하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런 물리적인 버튼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적응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이드미러, 디지털 사이드미러는 채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투스포크 휠이네요.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또 볼 게 뭐냐, 아마도 이거 옵션으로 하이패스 옵션이 있을 것 같고 빌트인 캠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리클라이닝이 가장 부러운 것 같아요. 이게 승차감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누울 수 있다는 거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내부는 다 이 정도 살펴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 고고 갑시다. 이제 변속 먼저 하고요. 변속 다이얼 아이오닉과 다르죠? 잘 가네. 금방 그냥 출발했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건가 봐요. 스포츠 모드 하면은 이제 열심히 이제 녹겠죠, 배터리가.
에코 모드, 전비 모드, 노멀 모드, 파란색.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악셀 반응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안 나오게 그렇게 좀 조정하는 것 같은데 아마 기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대구에 도착했는데 HDA2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번 보자고 합니다. 시속 100km 달려있고 이게 진짜 테슬라 타는 입장에서 이게 진짜 부러워요. 순정 HUD 차 속도 그대로 보여주고 내비에 있는 그러니까 순정 내비가 워낙 또 훌륭하잖아요. 현대차 좌회전 한다고 하면 좌회전 여기 깜빡이 다 나오고 여기에 다 옵션 나오잖아. HD에 쓰고 있고 뭐 하고 있고 최고 속도 몇이고 이런 게 다 나오니까 이게 진짜 국산의 강점이 아닌가. 옆에 이제 이런 광고 이런 거 깨알 같은 옵션. 저 과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100km 달리고 있는데 저 속도면은 저건 문제가 있는데. 좌회전 하니까 옆에 이렇게 보이죠. HUD로. 이런 거는 테슬라가 아직은 못 따라가고 있는, 사실 따라하려면 따라할 수 있는데 테슬라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HUD에. 니네 자유주행 할 건데 뭐 직접 운전하려고 하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시속 120이네요. 110으로 이렇게 주행을 한다. HDA2가 아무리 뛰어나도 오토파이를 못 따라갑니다. 따라갈 수 있지 않냐? 그 모트라인에 비교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 다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보조. 테슬라 모델 3는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이 들어가지만 이런 주차 보조, 이런 주차 옵션 들어가지 않습니다. FSD를 사야 이런 자동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HDA2를 옵션을 선택하면은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자동 주차. 뭐 쓸 일이 있든 없든 간에 이거는 테슬라 기본 모델에 비해서는 없는 거니까 좋은 거죠. 버튼, 아예 따로 빼놨네요. 자동주차 버튼은. 이거는 많이 쓰세요 하고 한 건데 2초간 꾹 누르면 됩니다. 알아서 찾아가지고 딱 구해가지고. 근데 이거 보면 볼수록 진짜 잘 만들었다. 기아가 현대보다 나은 것 같아요. 키 누르고 차에 내리고 어디 주차 잘하나 봅시다. 스티어 같네요. 차 키가 되게 스티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스티어 좋아서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스티어 살 뻔 또 했어요. 제가. 잘하네. 우리나라 이런 주차칸이 있나? 아무튼 주차 끝. 되게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제 EV6로 볼까요? 이 GT 라인 끝났으니까. 얘는 재밌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약간 GT 아이템. 게임해야 됩니다. 게임. 이제 GT에 들어가는 건데 430kW 듀얼 모터, 이게 마력으로 한 사람이 거의 589마력이라고 그러고요. 디커 스티어링 들어가 있고 퍼포먼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전비보다는 스포츠성에 이제 정말 빨리 가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브레이크 안에 다 막혀있는 그런 에어로휠하고는 좀 다른 영상입니다. 그리고 버켓 시트가 들어갑니다. 와, 훌륭해요. 이거 보려면 또 게임을 해야 됩니다. 아니 진짜 마케팅 하려고 이것도 만든 거잖아요. 와, 진짜 이 정도 성의는 인정해줘야지. GT 모드를 소리 켰어요. 이거 누르면 GT 모드가 켜지나 봅니다. 소리가 좀 바뀌나? 폭발적인 제로백. 집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 집으로 갈 때 이렇게 밟아야 된다고? 맞춰가지고. 안 찍었다. 제때 찍어야 되나 보네요. 이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이게 가상 사운드일 거거든요. 타이칸처럼. 테슬라도 이런 걸 좀 넣어달라, 그런 일론 머스크의 그렇게 트위터로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좀 재밌는 옵션 같아요. 크고 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맞출 때까지 해야 되나 설마? 제로백 3.5초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차가 나온다. 놀라지 말랍니다. 잘 만들었네. 뭔가 이미 260 찍었으면요. 260 찍는 순간 이게 누가 이제 옆에 경찰서 있었으면 진짜 경찰서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밟으면 안 되고, 일단 제로백 3.5초에 최고속도 260km 퍼포먼스를 목표로 한 것 같아요. 모델3. 근데 스펙이 아쉽게 1km 부족하네요. 주행 가는 거리도 부족하고, 네, 좀 더 아직 멀었다. 네, 아무튼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만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 기존에 나온 자료들 이런 거 좀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런 게 좀 공개가 됐더라고요. 보면은 스탠다드, 롱레인지, GT라인, GT 이렇게 4가지 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GT는 2022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9월이니까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내년도 아니고 이게 보조금이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내후년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GT는 아예 그냥 거의 룰아웃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결국 선택하셔야 될 거는 스탠다드, 롱레인지, GT 라인 이 세 가지인데 7월 이후라서 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영향이 있어서 못 받으실 수도 있다. 주요 스펙은 이게 우리나라 스펙 기준이라고 일단 이게 맞다고 가정해보면은 롱레인지 450km 이상 450km 정도 나오면 충분히 탈만한 스펙인 것 같아요. 타이어 보니까 19인치를 기본으로 달고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450km 정도면은 모델3에 거의 준하는 뭐 약간은 떨어지지만 거의 뭐 주행 습관에 따라서 확확 변할 수도 있는 되려 애가 더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 이게 430하고 450 차이가 좀 확실히 이게 체감 차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주행보조 HD의 기본으로 V2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GT 라인부터는 다소 이제 줄어드는데 아마 휠이 20인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륜은 따로 옵션으로 빠질 것 같아요. 사륜 들어가면은 이거보다 좀 줄 거니까 400 언저리 나올 것 같네요.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이거 후륜 기준일 거니까 아직 좀 사륜을 적용한다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네요. 그러면은 아직은 여전히 모델3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정정을 할게요. 그리고 GT라인부터는 HDA2가 들어가니까 이것까지는 제가 만약에 산다면 GT라인이 약간 좀 끌리기는 하는데 제가 가격 보기 전까지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GT라인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델3 롱레인지에다가 이 19인치 휠 장착한 거랑 거의 뭐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살짝 디자인 좀 바뀌고 지능 헤드램프, HDA2, 스웨이드 내장재 이렇게 해놓고 주행거리 이게 후륜 모터 기준일 거니까 실제 주행거리는 거의 한 380, 390 이렇게 될 건데 가격이 또 현대면은 또 옵션 어지간한 거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의 이거 가장 쌌을 때 개소세 적용 전이니까 실제로 한 5,800, 5,700 후반 그렇게 나올 건데 옵션 넣으면 6,000 넘으니까 모델3 롱레인지보다 비싼 거거든요.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행거리가 좀 100km 정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일단 수입이 아닌 국산차고 OTA가 없고 오토파일럿이 넘사니까 저는 이 네 가지 제가 중요시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중요시하는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격을 보기 전까지 이걸 가린 상태면은 와 이거 괜찮다 진짜 테슬라 말고 살만한 차가 나왔겠다 싶은데 가격이 이러니까 그러면 같은 가격대면은 당연히 테슬라 사는 게 답 아닌가? 이게 디자인이 뭐 꿀리지도 않고 오토파일럿 OTA는 여전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양표를 봤더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가격대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심지어 저는 이 스펙이 좀 보고 좀 약간 의아한 게 내년 9월에 만들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미래예요, 미래. 583마력 제로백 3.5초. 뭐 주행거리도 나오지도 않고 LSD 들어가고 진짜 많은 게 들어가는데 7200입니다. 정말 이제는 돈 없어서 외제차를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카니발 하이리무진도 되게 뭐 4인승이 되게 비싸게 나와가지고 뭔가 좀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기아가 갈수록 가격을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와 제네시스 사이에 간 그 기아가 맞추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을 정도로 가격 책정하는데 사실 이거 살 바에 얘가 낫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는 뭐 옵션 넣을 게 없거든요. FSD 말고는. FSD 안 넣는 분 많으니까. 저도 안 넣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약간 좀 아쉬운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차피 차를 사는데 가성비를 분명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아라는 브랜드가 이런 가성비를 버릴 만큼 그러니까 뭐 벤츠나 BMW나 이런 브랜드는 가성비를 좀 버리더라도 독일의 프리미엄이니까 산다 이런 느낌이 있죠. 테슬라도 프리미엄인가는 솔직히 좀 그런데 그래도 뭔가 신기함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중 브랜드 차가 이 가격이면은 G80 내연차도 사겠는데 보조금도 반타작 받을 거니까 약간 좀 가격 측정에 대해서는 의아한데 이 성능만 놓고 보면 당연히 그런 가격을 측정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래도 국산 제가 스팅어 좋아하는 이유가 그 가격에 그런 성능을 내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서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디자인이 그렇게 물론 아이오닉 5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넘사벽 디자인 아니고 아이오닉 5랑 EV6 난 둘 다 싫어. 저는 솔직히 얘가 더 이쁘거든요. 그래서 가격 설정이 다소 좀 아쉽습니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저는 선택하면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거 선택한다고 해서 막 이상한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저라면은 모델3 롱레인지 GT 가까운 퍼포먼스를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 자체 동력 성능 자체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휠이 좀 추가가 돼가지고 그런가 모르겠는데 239kW면은 뭐 이게 마력 환산하면 300마력 좀 넘을 것 같은데 아이오닉5랑 비슷한 수준이죠. 얘는 거의 뭐 500 몇 마력
수준인데 이건 진짜 그렇게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원 아이오닉5랑 기아 EV6랑 모델3도 비교를 해놨는데 확실히 화물 용량이 넘사벽입니다. 모델3야 아무리 프렁크가 이건 정말 쓸만하다 싶을 정도 넓어도 뒷자리 자체가 해치백처럼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모델3가 작죠. 이런 거 봤을 때는 2열 거주 공간이나 이런 트렁크 쪽 이런 차박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난 테슬라 정도의 성능 필요 없어. 난 테슬라 정도의 오토파일럿 필요 없어. 아니 난 테슬라 정도의 OTA?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기엔 좀 많은 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거주 공간 이런 걸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아이오닉5 그러면서도 약간 스포츠성을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기아 EV6. 아니다, 나는 아예 스포츠성, 그리고 새로운 이런 OTA, 오토파일럿, 그런 무조건 모델 3.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그래도 제가 아이오닉5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아 EV6 정도면 아무리 비싸긴 해도 그래도 그 가격에 다른 내연차를 사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좀 많이 비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비싸요. 특히 얘는 뭐 사실 분은 사겠죠. 뭐 저라면 안 사겠지만 네, 일단 예약은 일단 사전 계약 확인서가 이렇게 양식이 나와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약이 이제 사전 예약 인터넷으로 된다고 하니까 3월 31일부터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날 빨리 이렇게 예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영상이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길게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영상이 이렇게 길면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네, 그래도 전기차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은 테슬라도 다소 좀 분발하겠죠.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신경 아예 안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경쟁이 되다 보면은 테슬라에서도 좋은 제품이 더 나올 수도 있고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 중에서도 야 현대기아가 저 정도 나왔는데 우리 차도 이 정도 이상 뽑아내야 좀 가오가 사지 않냐, 그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가지고 이런 것들 되게 좀 좋게 보고, 특히 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사이트 자체를. 아이오닉5는 계속 티저만 이렇게 내놔가지고 뭐 티저 오니 안 나오니 이렇게 되게 소문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얘네는 기아 훌륭합니다. 뭐 아쉬운 게 있지만 그래도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제가 여러분 차 사는데 제가 돈을 보태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리면은 사셔도 된다, 사는 게 좀 이상한 선택은 아니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